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입니다. 납세자들. 미국에서는 시민이란 말 쓰기보다는 텍스페이어라고 해가지고 나는 세금 내는 사람이다. 납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냐? 국가 운영과 정부 운영과 국회의원 월급과 공무원 월급이 다 내가 세는 세금에서 나온다. 납세자들이 뭉쳐야 돼요. 납세자들이 뭘 위해서 뭉쳐야 되느냐.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납세자들이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제는 납세자 동맹이라든지 납세자가 뭉쳐가지고 뭘 할 거냐. 내가 쓴 세금이 반역자를 돕는 데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내가 낸 세금이 왜 동기대 사태 때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자들의 배상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쓴 세금이 왜 김정일이한테 가느냐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 납세자들의 조직. 납세자들의 조직은 아직 한국에서 이 운동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이 납세자 운동이 모든 운동 중에서 제일 힘이 세요. 납세자 운동. 그 다음에 학부모 운동이죠. 학부모 운동. 지금 정교조가 미는 교육감이 전체 초중 고등학생의 3분의 1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벌써 나오고 있는 게 뭐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에 대한 자유를 준다든지 사상에 대한 자유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야간 집회까지 허용됐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좌익들의 전략 전술상 보면은 그게 뭡니까? 바로 동원력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동원력을. 그래서 입단 유사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겠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촛불난동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 정교조 학생 교사들이 막 동원을 했어요. 나중에는 부모들이 유모차에 애들 태워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지만은 앞으로는 간판을 이렇게 들 수도 있지 않느냐.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하자. 이렇게 걸 때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지금 법적 정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제어해야 되느냐. 학부모다. 학부모가 조직돼야 된다. 저는 우리 근데 자유총연맹이나 이 제양분인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 조직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1대1로 마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운동은 자유총연맹과 같은 전국 조직을 가진 데서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애국 운동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애국 운동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와 학부모. 가장 조직하기가 쉽습니다. 납세자와 학부모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걸려 있어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할 때 그 조직이 오래 갑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조직하는 것도 오래 가요. 이념 아니면 이해관계로 뭉치는 것이죠. 이념으로 뭉치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숫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념으로 뭉친 사람은 지도그룹이 됩니다. 지도자 그룹이 형성을 하고 이해관계로 뭉치면 이게 저변이 넓어지죠. 회원수가 많아지죠. 왜냐? 그 이해관계로 뭉친 조직 안에 들어가면 덕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덕을 본다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내 세금이 좌익들한테 뜯어먹히지 않는다 하는 덕을 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 구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애국운동 세력에서 숙제로 남아있는 이 한나라당을 어떻게
개혁 또는 해체하고 우리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답을 낼 것이냐 하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 오신 분이 새로운 정당론을 말씀하시면서 당명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메모해서 잘 주세요. 자유국민당으로 하자고. 아주 좋은 자유국민당. 여기 뭐 좋은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유를 지향을 하고 자유를 지향하는 국민들이 뭉친 자유국민당. 아주 좋은 눈치입니다. 오늘 창당합시다. 이게 정당을 만드는 그 순서가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죠. 선거. 2012년 총선, 2012년 대통령 선거 이걸 염두에 두고 창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그 논의가 가끔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한국 보수층의 숙제이고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오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할 거냐? 이것을 주도할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누가 방울을 타느냐 하는 여기가 지금 바뀌지 않는 것이죠. 애국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글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것은 전임자가 되겠죠. 정당 만드는 것은 겸직을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생업도 문제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다른 바쁜 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것이 숙제가 지금 잘 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정당을 주도할 때 70대, 60대 되는 분이 주도를 할 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은 당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정당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 애국 운동 세력이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 조직화라는 것은 회원이 많아야 된다. 그 회원이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내야 된다. 그 회비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애국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행동을 통해서 회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당위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나 누가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제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는 정치하라는 권유를 많이 해야 돼요. 정치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졌습니다. 국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시장 군수 선거도 많고 그리고 선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과거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권유하자. 정치하도록 아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그런 적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앞으로 정치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또 정치를 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한 정치 학교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 체제를 지키는 말은 정의대를 만드는 것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대를 만드는 거죠. 민주국가 아니면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은 군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군대를 만드는 심정으로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작게 출발하더라도 커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뭐 역사적 이유를 하면 히틀러가 8명으로 시작한 정당으로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어요. 처음 출발할 때 8명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로서 출발했어요. 모든 정당은 작게 출발해서 크게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정당들은 크게 출발해서 나중에 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왜 작은 정당이 크게 가느냐? 바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가 뭡니까? 이념 가지고 보석을 하는 것이죠. 그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자죠. 제자. 그럼 그 이념은 뭐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념은 뭐냐? 그 이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죠.